이제 정치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도 벌써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흐르던 20대와는 달리 저에게 시간은 지금 화살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입니다. 김만배나 이재명에게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김만배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부터 또 시간이 천천히 가겠죠. 변수는 없었습니다. 배임과 뇌물 혐의로 1년간 구속된 후에 석방된 지 87일 만입니다. 김만배는 2021년 11월 배임 혐의로 최초로 구속이 됐죠. 그리고 6개월 구속 기한이 찬 뒤에 곽상도 뇌물 혐의로, 곽상도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6개월 추가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김만배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서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범죄 수익을 은닉을 한 겁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 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서 동창 박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정건익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지인인 인테리어업자 김모에게 또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면 판사가 김만배에게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입니다. 도주 우려. 그런데 이재명이 구속될 때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와 함께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가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야당 대표 혹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재명의 경우는 혐의 자체가 워낙 중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김만배는 영장실질심사 뒤에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었나라고 물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입을 연다면 이제 이재명의 기댈 곳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이재명이 동병상련을 느낀 걸까요? 아니면 체포동의안 표기일 때 한 표가 아쉬워진 걸까요? 이재명은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이라고 그러죠. 이 정대협 및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된 윤미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만 선고가 되자 윤미향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윤미향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동안 재판 후에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주 요약을 잘한 겁니다. 윤미향 판결은 곽상도 재판과 함께 보통 사람들을 정말 화가 나게 만든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윤미향에게 사과를 한 뒤에 민주당의 릴레이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라면서 윤미향을 위로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을 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데 윤미향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윤미향은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앞에 부실 수사로 인한 무죄 부분이 있죠.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도덕률은 땅에 떨어진 것인지 모두 윤미향을 감쌌습니다. 사선 우원식은 페이스북에 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고, 재선 김두관은 전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썼습니다. 윤미향은 2021년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는데 복당시켜야 한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윤미향은 판결대로라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갈 돈으로 갈비를 사 먹고 발 마사지 숍에 가고 그리고 삼계탕 식당, 과자점, 커피숍 등에 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간
돈으로, 후원금으로 자기 자신의 과자를 먹고 발 마사지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언론은 이런 나쁘끄러운 행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범죄 혐의는 문재인 정권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미향에 대해 구속영장은 아예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례 소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딸의 미국 유학 비용과 주택 구입비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그 자금 출처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었던 겁니다. 결국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장 1심 법원이 위안부 권익보호활동을 감안해서 소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니 법률가인 이재명이 1심 판결 뒤에 윤미향을 비호하고 검찰 수사의 같은 피해자라면서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윤미향을 위로하고 나선 것은 솔직히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하긴 이재명으로서는 윤미향의 빗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온전히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당의 주류 친명계 의원들은 심지어 이런 엄포를 공공연하게 놓았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과연 그러합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승인이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대중의 시선은 사늘하게 식었습니다. 18일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동조하는 시민들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로써 여론전을 통해 방탄전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대중이 이처럼 고개를 돌린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이 결코 당사자인 이재명이 말을 한 것처럼 정적 제거용으로 치부할 수가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가 중대한 파렴치 작범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두고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했지만 드러난 비리만 4,895억 원이나 되는 배임죄였습니다. 게다가 211억 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133억 5천만 원의 제3자 뇌물죄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굵직한 것만 봐도 3,100억이 넘는 부당이익을 보게 한 백연동 게이트, 그리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은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라며 도주우리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을 하지만 이 정도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는 하나같이 구속됐습니다. 법무부는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죄명은 다들 아시는 대로 특경법상,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그리고 특가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입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재적 299석 중에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비명계를 만나고 있고 민주당은 초선 의원부터 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1일 의총을 연 뒤 일단 본회의 표결은 자율투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은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의원총회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 참 대단들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재명이 결백해 보입니까? 자율투표니만큼 의원 모두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힘을 모았다. 이게 바로 박홍근이 말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 체포동의안이 이재명의 희망대로 부결된다면, 박홍근이 생각처럼 부결이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결과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정당이 민주정당일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의 가능성밖에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가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살아남겠죠. 그런데 둘로 쪼개질 것입니다. 진실의 강을 걷는 세력과 끝내 공천권에 연연하다 그 강에 이재명과 함께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력으로 양분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박홍근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아주 장담했습니다. 오늘 확인된 의원들의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 결과에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란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원외 인사들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현역 의원들은 비명계마저 침묵을 이어가는 반면에 원외 인사들은 이재명을 향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선 중진 박영선은 20일 라디오에서 이재명에 대해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다. 박영선은 이것이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묘수라고 했습니다. 공천권을 내려놓는 일은 바꿔 말하면 대표에서 물러나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계를 은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공천권을 행사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음 의회에 민주당을 장악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당권을 증명해서 4년 뒤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좌파로서 역사상 가장 많은 1700만 표를 얻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대통령 자리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눈앞에 대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의 요구는 그 대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입니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 다들 아시죠? 조기숙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약 이재명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혼자서 조용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음으로써 새 과시보다는 탄압받는 모습과 당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재명이 만약 유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구속되었을 때 과연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탄압받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제가 조기숙 교수에게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젊은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죠. 이 박지원이 16일 페이스북에 쓴 글도 뉴스가 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스스로 예수처럼 걸어가라는 말입니까? 어쨌든 이 나라 민주주의가 걸린 표결이 다음 주 월요일 곧 벌어집니다. 여러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게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라는 분석을 20일 내놓았습니다.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라고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이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피크를 찍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은 답보 상태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설명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요? 두 개만 보죠. 먼저 리얼미터.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9.9%.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것보다 5.1%포인트가 높은 45%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은 작년 6월 4주차 이후 무려 8개월 만입니다. 한국갤럽이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한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30%를 기록, 37%를 유지한 국민의힘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밀렸습니다. 7%포인트 대차가 난 겁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를 죽이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 컷.